현실을 확인해 본 결과 57개 자료가 미제출됐고요. 김석기 의원 사무실에 66건을 요구했는데 교육부에서는 5건이 미제출이다 했는데 21건이에요. 나경원 의원 교육부에서는 3건인데 7개 자료가 미제출돼 있고요. 이은재 의원은 무려 교육부에서는 11개 자료만 제출이 안 됐다고 했는데 50개 자료가 미제출이 됐어요. 이장우 의원 13개, 이종배 의원 20개, 이철규 의원 36개, 전희경 12개, 조은현 17개, 한석현 7개, 무려 256개나 차이가 나요. 이걸 누가 배포한 거예요? 저는 이 지금까지 청문회 5년 동안 하고도 다른 청문회 지켜봅니다만은 어떻게 이런 직계표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이거 확인한 다음에 회의 진행시켜 주십시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잘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저기 아마도 신상 관련 그 미제출 목록은 별도로 제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좀 아마 차이가 좀 있는 모양인데요. 아니, 무슨 말씀이야? 여기 청문회 요구자료 제출 현황이라고 해서 직계표가 왜 제가 오전에 전체 의원수 요청 건수하고 미제출 현황을 그냥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런 자료를 제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 국회를 뭘 보는 거예요? 네? 자료를 차라리 제출을 안 하면 우리가 독촉하다가 늘 우리 정부에서 해왔던 식으로 버티고 끝나면 그만이겠죠. 근데 이것을 허위 자료를 좀 제출한 거예요. 허위 자료를. 이 말이 됩니까? 이래서 어떻게 청문회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저희들이 어렵게 뭐 청문회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요구 자료 제출 현황 자체를 갖다가 조작을 해서 올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자, 염동열 간사님 잠깐만요. 요 관계는 지금 우리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도 우리 행정실과 우리 교육부 간에 만나가지고 확인을 해서 사실 아니 답변을 들을 게 아니라 아니 그래도 이 숫자가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요 관계를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저 교육부하고 만나가지고 확인을 좀 해서 바로 보고를 해주세요. 이 문제를. 예. 거듭 뭐 자료를 여튼 분명히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뭐 근거를 좀 제출을 해주고 아니면은 또 사실상 제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정확히 소명을 해서 자료 제출을 가지고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히 해주시고 우리 그 전문위원실과 교육부 그 담당 부서 간에 확인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넘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자, 또 여기에서 어떤 뭐 오류나 착오가 있는지는 확인을 한 다음에 아니 질의는 하면서 확인한 다음에 그 확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자 잠깐만 협조해 주세요. 자 잠깐만.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아니 그냥 넘어가자라는 게 아니고 확인을 지금 시켰으니까 그 확인 결과를 보고 아니 그러니까 확인 결과는 이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우리 그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하는 거니까 자, 또 그걸 들어보고 1차 확인한 결과를 들어보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하길 테니까 예. 예, 그럼 뭐 오늘 뭐 이게 바로 끝나는 거 아니니까 좀 여유 가지고 마음 가지고 오세요. 자, 다음에는 표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기다려요. 네, 후보자님,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그 존경하는 장정숙 의원님이 질의하시던 부분을 이어서 같은 부분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전국 각지에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제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수능 절대평가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종합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학의 서열화, 어떤 대학, 어떤 학과에 들어가면 직업이 보장되고 취업이 보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시에 목을 맬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방법이 뭐 정시라면 수능 성적으로 되겠지만 수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그 스펙도 쌓아야 되고 뭐 대회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자소서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되고, 그런데 거기엔 부모의 직업이 표현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들께서 조금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님에 대한 어떤 불안을 많이 표현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그 지금 특히 중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아주 민감하게 지금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 이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는 것이 전제가 되긴 하겠지만 이 부분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 대학 입시에 있어서 어떻게 공정성 확보를 하실 수 있는지, 특히 일부에서는 정시에 대한 애착, 정시는 재기, 패자부활전의 기회도 된다. 고등학교에서 망친 학생, 사고 척과는 문제가 있었던 학생, 혹은 뭐 늦게 만학도들도 정시가 있으면 도전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없애버리고 전부 수시로 가면 고등학교 3학년 아주 선생님한테 성적 잘 받고 잘 다닌 학생들만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명쾌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 입시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느냐 하는 문제와 고등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충실하게 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기본적인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선진교육국의 일반적인 입시 경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단계적으로 나가야 될 때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에서 이제 수능의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방향, 그리고 이제 수능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차 좀 해소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고, 수시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제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학 입시 단순화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종합 전형, 그리고 이제 또 학과 전형,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논술과 특기자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체능 특기자는 특기자로 유지하고, 그러나 이제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특기자 부분은 논술과 특기자 전형, 이것은 해소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게 또 사교육에 대한 부담, 그리고 교육 불평등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한계를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도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생활 기록부 이 자체도 스펙으로 따로 쌓아야 될 부분들은 극도로 제한하는, 그러면서 그야말로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반영되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이란 것은 이번 8월에 확 정시가 다 없어지는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면밀히 학부모들의 의견도 반영하시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나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 거치는 것입니까? 지금 이번 8월에는 2021학년도 이제 정시 수능을 어떻게 할 건가를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8월이 되기 전에 이미 한국사는 그동안에 절대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어를 금년부터 절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3년 후에는 얼마나 절대평가를 확대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판단하는 작업이 남아 있거든요. 네, 일단 그러면 정시 20%는 일단 유지가 현재 되어 있는 그대로이고요. 아직 변경할 계획이 대학마다 수시하고 정시의 비중은 대학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내년에는 수시 비중이 73.7%로 지금 잡혀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정시 비중입니다. 그래서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곤 후보자님. 계속되는 그 부적격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 시간까지 청문회를 이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께서는 지금까지 글쎄요, 좋기 30년 되는 본인의 사회운동 경력, 거기서 본인이 주장했던 그 본인의 주장과 주의, 소신을 과감없이 교육부 장관, 부총리라는 직을 위해서 비틀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학자로서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회운동가로서는 어떤가? 그것마저도 본인이 이렇게 철저하게 부정할 수 있는가? 정말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이 후보자의 진심이라면 그동안 살아오신 30년의 사회활동 이력들은 다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모면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저 그냥 오늘만 넘기자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건 대국민 기만입니다. 전자면 본인이 진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동지들에 대한 배신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노동자들이 모인 곳이어서 그렇게 축사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노동자들은 아직도 후보자께서 주신 그 축사의 내용, 격려사의 내용대로 사회주의의 환상, 반제투쟁의 환상, 신념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후보자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본인이 하신 말씀이세요.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민주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던 민주진보운동을 희화하고 스스로 무능 정권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어 왔습니다. 본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인께서 사회운동가로 주장했던 한미 FTA 반대, 한미 동맹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불투명성, 본인보다 불선명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 청문회에서는 본인이 모든 말을 다 뒤집어서 일부 언론에서는 김상곤 후보자의 전향이라고까지 이 언론에 나고 있는데, 도대체 진짜 김상곤이라는 분의 의식의 구조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오늘을 모면하시기 위해서 답변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30년의 경력, 본인이 해왔던 모든 말, 글, 단체 활동, 이름 올렸던 성명, 그게 다 가짜입니까? 간단하게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그동안 활동해온 것은 학자적인 양식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본주의 경영학자로서 우리 한국 자본주의가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육 담당자로서 그동안 경기도 교육감을 했던 것을 경험으로 해서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학자적 소신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학자적 소신이 그 사회운동할 때로 이어졌던 그 학자적 소신이 그러면 오늘 이 인사청문회 이 장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쉽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아까 그 답변 중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행정을 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내일 전교조를 위시해서 총파업 투쟁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 간식으로 대체하겠다. 급식 못 나간다. 이런 통지문 보낸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연가투쟁, 교원의 연가투쟁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의 입장이 그동안 뭐였습니까? 합법이었습니까? 불법이었습니까? 모르세요? 그동안에 뭐 교육부에서 조치를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한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교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법 위반 사항으로 해서 징계 대상입니다. 징계하시겠어요? 교육부 장관 되시면 이런 경우에 징계하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 답변하세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제 교육부 당국자에게 문의를 했었는데 이번 정교조 참여 문제는 영가투쟁이란 표현이 없이 그리고 강요가 없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답이 잘못했어. 만약에 아니요. 지금 그 답을 교육부 관계자한테 받으셨다면 자, 전희경 의원님 이따 추가 질의하시는 거죠. 사드 배치 철회,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민중대회에 교원이 가는데 여기에 무슨 강요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부 누굽니까? 실명되십시오. 교육부에서 어떤 분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한테 그런 답변을 드렸는지 실명되십시오. 중요한 사안입니다. 실명 불편해 주십시오. 어느 공무원입니까? 저도 누군지는 이름을 모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그걸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네. 기조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교육부 기조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자,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께 지금 현재 교육부가 가진 입장, 지금까지 기존의 입장과 전혀 상반된 내용의 답변을 해준 교육부 공무원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확인하십시오. 자,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이 아니고 교육부 공무원을 되셨어요, 후보자님. 참 무책임하십니다. 자, 우리 전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 지금까지 진행한 중에서 유일하게 1분을 추가로 마이크를 넣어드렸는데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뭐 이해하고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 연결성을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맥락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랬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뭐 그런 기대들을 많이 갖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교육부 장관 검증에 참여해 주신 우리 그 현택수 원장님 그리고 한상희 교수님, 유행복 교수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상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의 주요한 논점이 보니까 이제 논문 표절 문제, 사상 검증,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사회주의자냐 인정해라, 뭐 이렇게까지 지금 사상 검증을 하고 계신데 이 두 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색깔론, 이런 이념 공세, 사상 검증 이걸 이 국회에서 들어야 되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라는 곳은 국민들께서 익히 봐오셨듯이 시끄러운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첨예한 갈등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국회다 보니까 국회는 늘 시끄럽습니다. 갑론을박하고 논쟁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갑론을박하고 논쟁하는 것의 커다란 전제 조건이 뭐냐면 국회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한번 걸러줘야 됩니다. 어디 특정한 특정인의 발언 또는 특정 기관의 주장 이것을 여과 없이 국회의원이 막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연구진실성 검증센터라는 곳에서 2014년도에 최초로 문제 제기했던 이것을 근거로 지금 이 지루한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떤 공신력도 없고 어떠한 검증을 받은 적도 없는 그런 개인이 만든 이 검증센터라는 곳에서 논문 표절을 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책임질 수장을 앉혀놓고 이 국민들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교육 정책, 교육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부족한데 저는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상인 교수님, 예. 지금 오늘 쭉 지켜보셨듯이 우리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논문 표절 의혹을 쭉 듣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중복 게재 논란에 대해서도 쭉 듣고 계실 겁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학계에서는 타인의 저작물과 단순히 문구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표절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용의 맥락, 중요성을 따져가지고 표절 여부를 판단해야지 네. 문구만 같다 그래가지고 표절로 몰아붙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이 표절 판단 기준은 학문마다 다 틀릴 수도 있고 핵심적 부분에서 발생했냐 안 했냐 이것까지 고려를 네. 해야 된다는 게 중론이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교수님께 질문하셨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표절의 문제는요. 그거는 학술 분야의 내부 직업 윤리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약속이지 그것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인 판단의 대상으로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표절의 기준이라든지 판정 기준이라든지 판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그 학술 영역 또는 학술을 제도한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또는 학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다른 것은 그 나름의 학문적인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 가면서 그러니까 내부적인 규율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검정센터라는 그런 개인적인 기관이 이제 뭐 특정한 학자 또는 특정한 글을 가지고 이제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한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거기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이 헌법기관인 이 국회에서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통계 숫자까지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박사 논문이나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그 학술의 기본을 충실하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개념이라든지 또는 사적인 배경이라든지 또는 일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충실하게 정리하도록 강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반적인 지식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은 학위 논문 과정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포괄적으로 그렇게 도입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아무런 맥락의 고려도 없이 단순히 글자가 몇 개 일치한다 또는 따옴표 몇 개가 없다. 이것만으로 표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것은 학술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부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염동열 간사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미제출 숫자가 맞지 않다라는 문제. 저는 금방 우리 전문위원실로부터 보고는 좀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교육부의 자료 제출을 주관하는 부서에 책임 있는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누가 나서겠어요 답변 쓰기? 아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 질의 끝나고 다시 정리 중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곽상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중랑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후보자께서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세요. 2006년도에 노사정 합의안을 철회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라. 총파업 투쟁의 구속과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교수들은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해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회견문에 후보자가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불법 시위를 벌인 민노총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 다 됐습니다. 이 불법 시위에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해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후보자가 법치주의를 이용하겠다는 교육부 장관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본인과 노선이 다른데도 후보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제도권 내에 진입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겠다는 얘기인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진 후보자라면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후보자는 사퇴해야 됩니다.
후보자는 2005년도 광복 60전을 맞아서 또다시 우리 사회를 보는 삐뚤어진 시각을 또 한번 드러낸 게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지난 60년간 한국 역사는 한미동맹으로 지탱되어 왔다. 우리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쭉 가다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적대와 공포, 편협과 맹목, 종속과 불평등의 세월은 지난 60년으로 끝나야 한다는 이런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실 한미상호방위제약도 헌법에 의해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데 후보자는 기존에는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하다 오늘 청문회에 와서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신을 또 바꾸는 것 같습니다. 학자로서 지금껏 지내온 소신을 바꿔가지고 이렇게까지 장관이 되고 싶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꿨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할 때는 불평등하고 군사적인 한미 관계를 평화적인 것으로 재정립할 때야 비로소 새로운 광복이 찾아온다는 이런 그럴듯한 이유를 들이대고서 한미동맹도 폐기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갑자기 이렇게 바꾸니까 저도 어리둥절합니다. 후보자가 소신을 정말 이거 실정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존중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건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장관직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느냐. 학자적인 양심도 항복론적인 소신도 없고 장관이 되고 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러시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 문정인 특보라는 분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은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할 수 있다고 해서 파문이니까 학자로서 개인적인 견해라고 하면서 선을 한번 그은 일이 있습니다. 후보자도 이제 한미동맹도 존중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이라도 하셨다고 하면은 이런 생각들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장관직을 사퇴하고 개인적인 소신을 이렇게 피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또 정교조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실정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가투쟁 얘기했습니다만 2016년도에 조태 연가 형식으로 시국대회에 참여하는 등 정교조 교사들이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원이 이에 대해서 전부 정치적 중립의 한계를 벗어난 범법 행위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가치의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다 유죄 판결 다 했습니다. 이런 범법 행위를 후보자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정치적 탄압이라면서 옹호를 했습니다. 이 실정법을 지킬 생각이 후보자가 있는지 역시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니까 내일 정교조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가내고 정치투쟁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후보자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바로 사퇴해서 이런 범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 질서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후보자가 해온 얘기 중에 또 하나의 문제는 교육계의 장래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후보자께서 신자유주의와 고용 문제라는 논문을 보면은 고용 유연화는 가장 반노동자적이며 반공동체적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스위스 유니언뱅크에서는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우리나라가 139개국 중 83위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노동시장이 그에 적응할 만큼 충분히 유연해야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후보자는 사회주의 이념화 교육정책에 몰두한 베네수엘라의 세계관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은 우리나라 교육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우리 교육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비전도 지금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자, 후보자님, 곽상도 의원님께서 이제 답변을 새도 지금 드리지 않고 쭉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하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밝히시든지. 예. 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학자로서 그리고 사회과학자로서 열심히 활동해온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자본주의가 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는데 필요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교육감을 할 때부터는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는 게 헌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준수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그 베네수엘라 교육 정책을 지지하느냐, 그걸 옹호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입장을 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 교육 정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교육 정책을 보러 가는 데는 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예. 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오늘 종일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의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아마 이 시간 이 청문회를 우리 후보자님 지지자들도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양심에 입각한 소신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리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건 남침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 북한에서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그 교재입니다. 미래엔 검정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줄을 쳤습니다만은 전쟁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 더 다를 바 없다. 피차스러운 남침과 북부를 위해 주먹을 들매겠다.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북한의 일방적 침략에 의해서 일어난 건지 우리 아이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와서 바로 폐기 지시를 한 올바른 역사교과서입니다. 여기에는 6.25 전쟁은 북한이 38선 전역에서 불법적으로 기습 남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후보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소신과 같은 내용입니다. 어느 교과서가 바른 교과서입니까? 남침했다는 것은 다 공인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세계적인 전원도시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이 중학교 보조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 이렇게 미화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차례 북한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신 평양이 정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전원도시였습니까? 저는 2차례 관계 금강산만 2차례 갔다 와서 평양 쪽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평양이 세계적인 전원도시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판단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광부 장관이 대신 도종환 이 장관께서 후보자 시절에 평양을 다녀와서 평양은 죽음의 도시 같았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마치 평양이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그런 전원도시라고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뉘앙스로 비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천안함 피격된 겁니까? 침몰한 겁니까? 정부의 발표 존중한다고 교육감 시절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는 그냥 천안함 침몰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폭침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천안함이 좌초됐다. 또는 미국 잠수함과 충돌했다. 이런 유언비어들을 듣고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오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것만 가지고서 달리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천안함의 폭침 원인은 우리 민군 합동조사단과 미국, 호주, 영국, 세계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와서 주도 면밀한 조사와 검증 작업을 거쳐서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건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 응비업 사건으로 세계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안보 교육이라든가 통일 교육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를 30초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추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 기간 동안에 우리 후보자님 말씀하시는 답변을 쭉 들으면서 정말 그 답변이 양심에서 나오는 답변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님.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단순한 기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후보자께서 교육장관이 되신다면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우리 아이들의 이 이념을, 이 교육 현장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는 바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 내일 연가투쟁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교조 연가투쟁한다면 앞으로 허용하시겠습니까? 불허하시겠습니까? 법과 규정에 의해서 판단해 갈 연가투쟁에 것입니다. 대해서 예. 허용하시겠습니까? 불허하시겠습니까? 연가투쟁이 법과 규정에 어긋나면은 허락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법과 봅니다. 규정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전교조가 합법단체입니까? 불법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다. 지금 지금으로서는. 합법단체가 아니죠. 대법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죠. 났지 그것이-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니, 확실하게 할 수는 고등법원에서 없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서 지금 법의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화 길이 필요한데 지금 법의 노조인 건 맞죠? 지금 현재는 법의 노조인 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전교조가 내일 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한다 그러면서 연가투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이유로 해서 불허해 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교조가 연가내고 이런 정치 행위에 정치 파업에 참여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사고 폐지하실 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자사고
교육부 부총리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자사고 폐지할 것입니까? 그 정책을 존중하는 것이 교육부 자사고의 장관의 제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책임이라고 운영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도가 잘못 도입된 거라고 봅니다. 자, 자사고 처음 도입된 것은 DJ 정부죠. 수월성의 교육도 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도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자, 46개로 사실은 확대했다. 재단의 지원을 3% 내지 5%만으로 해서 대폭 확장한 것이 지금은 이러한 한계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의 잘못 아닌가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실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말씀하시지 말고 결국은 저는 그것은 운영의 잘못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사고 폐지 이 정책에 대해서 결국 그 DJ 정부가 도입한 겁니다. 수월성 교육도 할 기회를 주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대학 수능 시험 아까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단순화시키겠다 대학 수능 시험이 아니라 대학 입학 과정을. 자, 그러면서 또한 아까는 교육의 다양성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단순화가 결국 대학의 어떤 자율적인 학생들을 선발하고 하는 그런 권한을 다 뺏겠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대학의 선발권은 존중합니다만은 지금 무려 3,500여 건이라고 이야기되는 대학 입시 방법으로 해서 사실은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너무나 혼돈스러워합니다. 단순화가 잘못해서 각 대학의 자율성을 뺏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논문 표절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논문 표절은 실질적으로 이 교육부의 연구 윤리 지침에 따르면 명백히 연구 부정 행위의 표절에 해당하는 겁니다. 서울대 연구 윤리 지침은 이와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논문 개수가 몇 개인지를 제대로 대답하시지 못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감 후보 단일화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4일에 교육감 예비 후보 단일화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권오일 예비 후보는 나중에 2011년 교장으로 취임하게 되고 그 해에 47억을 그 학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은 이미 그 학교에 대해서 그 재난위험시설은 예전에 판정이 되었고 그리고 예전 교육감도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지금까지 내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 자료를 내주시고요. 여태까지도 그 자료가 없다. 감사합니다. 광노현 교육감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단일화한 다음에 2억 원을 수수함으로써 사후 매수죄가 된 거 잘 아실 겁니다. 지금 PPT 두 번째 보면은 대부분 학교가 다 보면은 1960년대 지어지거나 70년대 지어진 학교인데요. 이 학교의 경우에만 89년에 지은 교사까지 해서 4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까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그랬다. 저 특수학교 지원해 주신 거 감사한데요. 유독 단일화한 후보가 교장이 된 직후에 이렇게 이 학교에 대해서 대규모 개축 예산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리적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른 교육감이 정말 결정한 바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D등급, 2등급의 판정은 대부분 C등급 정도 받은 학교들이 이제 다시 해서 D등급 받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과거 자료를 조회하지만 비교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립 특수학교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7년 이전에
D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예. 그리고 2007년에 전 교육감이 29억을 했는데 학교 내부 사정으로 해서 못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D등급보다 더 안 좋은 게 2등급이죠, 2등급.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아까 2등급까지 포함해서 그 자료를 아까도 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 자료를 안 내주고 있죠? 그 전반적인 현황, 그 에바다 학교 말고 전체적인 학교의 안전등급 현황. 전반적인 현황은 경기도 교육청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건 여기 국회에서 요청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런 자료는 경기도 교육청에는 당연히 있겠지만은 우리 교육부 그 해당 부서 학교 안전 담당하는 부서에는 틀림없이 그 보존이 되어 있을 건데요. 그 보존이 안 되어 있으면 교육부가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지금. 아까 그 교육감이 그 전임 교육감이 결정했다는 것은 47억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답변을 쓸 때 29억입니다. 20 몇 억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게 제가 교육감 재임 시에도 문제 제기가 되어서 그 교육감 기억합니다. 그 후보자님 지금 나경원 의원님의 질의는 그 후보 단일화의 조건 그 어떤 보답으로 47억 원이라는 돈을 주었지 않느냐. 더 나쁘거나 아니면 비슷한 안전 등급을 받고 있는 학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다에 더 많이 준 거 아니냐 이걸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그러지 않고 이러이러한 현황들 속에서 보면은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지나친 의심이다. 이걸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교육감 재임 시에도 문제 제기가 되어가지고 교육부에서도 이제 감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과정에 따라서 지원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든 이 자료 제출을 자꾸 요구하면은 그 자료 제출이 다 충분히 제공이 되면은 판단을 해서 그 쓸데없이 그 중복해서 이 질의하면서 또 시간이 그 낭비되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겠어요? 자, 아까 그 교육부 그 염동열 간사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요구 자료 제출 현황 아까 그 잘못 작성이 됐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누가 이걸 설명하겠습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기조실장입니다. 예, 그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염동열 간사께서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출하라고 확인이 마저 끝나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그 확인된 바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실에서 그 제출 건수를 그 카운트한 것은 저희들이 책자로 제공을 한 6월 26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카운트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제출 건수로 제공드린 숫자는 6월 29일 아침 새벽까지를 다 카운트한 것으로 저희들 자료가 맞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마지막으로 의원님들한테 준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다. 예. 예. 잠깐. 그러니까 염 의원님 그 실에서 카운트한 미제출 자료 59건은 6월 26일까지 카운트된 것입니다. 아니 오늘 저 기획실장님 지금 여기 그 직원이 나하고 한 10분 동안 얘기하느라 들어왔어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경기도청에 자료 제출한 거 그 카운트를 잘못했다 이렇게 학원에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지금 내 방법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전제를 깐 것은 지금 모든 의원실 거를 다 그 대조해 볼 수가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저희 내가 앞에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내 방법만 얘기했습니까? 전체 우리 의원님들 11분의 이 전체가 지금 숫자가 250개가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방에서는 지금 이 숫자만큼 다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의원실에 지금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게 추가적으로 무엇인지가 아니 이거 담당 직원이 잘못했어요 사과하고 해가지고 들은 거예요. 근데 국민들 앞에서는 지금 없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에? 이거 다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는 허용이도 보고하는 겁니까? 내가 뒷벽당 미팅에서 담당 직원이 이 경기도 제출계약을 갖다가 카운트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걸 제출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사과하겠습니다. 하고 했기 때문에 얘기에 대해서 보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교육부 부총리에 이걸 막아주는 이렇게 교육부가 나서서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당 내부에서 방어도 해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제출 자료 현황 자체가 250건이나 틀려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뒤에서는 사과해놓고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는 제출한 것이 맞다. 그러면 명동을 국민실에서 국민들 상대 상식법도 어때요? 아니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우리 후보자가 검증 우리가 열심히 했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의 적절하다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검증 자체를 막는다는 거, 조직적으로 막는다는 거, 그리고 국민들 앞에 허위 자료 대안을 가지고 눈을 가린다는 거, 국민 상식부터 어딥니까? 이게 우리 쪽 교육부 지금까지 적절한 거죠. 다시 돌아가시죠. 다시 밑에 직원한테 보고 받아서 다시 보고 가시죠. 그 당부가 정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자, 우선 순서대로 김세연 바른정당 간사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십니다. 예, 자료가 오전에 우리 회의 시작할 때 제가 제출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딱 한 건만 왔고 보수 규정 하나만 왔고요. 한신대 제출 요구한 것 중에서 안 온 것이 교수 업적 연구 업적 평가 규정, 세부 재직 증빙 서류, 교수 연구 업적 평가서 사본 이거를 달라고 했는데 안 왔고요. 그 외에도 서면으로 이미 오늘 회의 때 한 게 아니라 오늘 구두로 오전에 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서면으로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재직 중 지원받은 연구비 내역, 수당 내역 이것들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한 12시간 됐는데도 지금 아직까지도 자료 안 낸다는 거는 이거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고의로 지금 인사청문회 방해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이거 방치하실 겁니까? 이런 상황을? 자, 잠깐만요. 그럼 잠깐만. 예, 그 김세연 의원님 아까 지금 자료에 보면 요 자료 아까 지금 우리 논란을 하고 있는 요 자료 보면은 102건 요구를 넣으셔가지고 89건 제출을 받고 13건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김세연 의원님 난에는 이건 이 숫자는 맞습니까? 김세연 의원님 난에는?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서면으로 요구했다고 뒷부분에 말씀드린 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예. 아침에 구두로 제가 별도로 오늘 오전에 요청했던 거는 여기 102건과 상관없이 오늘 추가로 이렇게 구두로 말씀은 예.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나왔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아니 김세현 의원님은 맞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102건 2호 서면으로 요구한 거 그것은 맞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요 문제는 내가 볼 때는 회의를 중단해야 할 정도로 아주 중대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정회를 하고 확인을 좀 해야 될 사안 같아요. 이거 이렇게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뭐 발언 정말 저는 아침에 회의를 진행할 때부터 이 자료 제출을 가지고 성의를 다하지 않고 그저 이 상황을 모면만 하면 된다라는 이 정부의 누적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 문제가 제출되지 않으면은 차수 변경해서 내일까지 계속 이 인사청문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정부가 이 문제를 안이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내기 싫으면 내지 마세요. 자료 올 때까지 기다려서 회의 진행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을 속이고 능멸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이 못된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대한민국 교육이 변화될 수 없고 개선될 수 없고 개혁은 고사하고 개선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침부터 자료 제출을 가지고 그렇게 반복을 해서 강조하고 강조를 했는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만은 듣고 정회하겠습니다. 예, 지난 정부 하에서도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 때문에 뭐 국감이나 뭐 여러 회의 때마다 이렇게 언성을 높인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지금 정부도 바뀌었는데 과거의 그런 버티기식 이런 관행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료 제출 빨리 정리해서 잘 해주시고요. 위원장이 좀 그 전에 좀 바로 잡아주시지. 지금 오늘 이렇게 아니, 하시니까. 수도 없이 예, 수도 없이 했는데 예. 매번 이런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하여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번에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위원장님, 자료 제출이 지금 전체가 다 도착하고 나서 회의를 더 계속 진행을 해서 하여튼 이게 뭔가를 이게 새로 계기를 만들어야지. 그저 위원장님, 그냥 버티고 안 오면은 그냥 끝내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 다음 그거는 회의 뭐 열리면 또 반복되고. 저희가 지난 4년 내내도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뭐 오늘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증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증인들은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는 빨리 보충 예. 질의 때까지는 원래 계셔 주시는 것으로 했습니다만은 이게 증인들은 보통 먼저 보내주시고 보충 질의도 지금 언제 끝날지 네.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증인들께서는 어떻게 퇴장하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죠. 우리 지금 현재 세 분 증인께서 남아 계시는데 세 분 증인께 꼭 질문을 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 분들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좀 수고스럽지만은 한 분이군요. 자, 그러면은 증인분들께서는 지금 이게 들어가셔야 합니다. 댁으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김세현 의원님 뭐 순서에는 없지만은 무제한으로 질의하십시오. 시간 제한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 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제한일 필요는 없고요. 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예, 현택수 원장님. 네. 예, 아까 그 시간 그 제한 때문에 네. 그 뒷부분에 대한민국의 지금 표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문제를 설명하시다가 다 못했는데 네. 그 부분에 좀 더 설명 미진했던 부분들 지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단순한 증인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꼭 이러한 몇 가지 점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법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5분 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검증위원회 기관을 독립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러면은 더 이상 국회 내에서 이렇게 왈가왈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오전부터 보니까 상당수 위증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증을 현재 국회의원 제적 3분의 1 이상 발의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반 이 방송을 청취하고 시청하고 있는 일반 국민도 위증에 판단을 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지금
이렇게 여야 계속 정치인 공방하는 이유가 현행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 제도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명 강행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선진국 어디서 나올 수 없는 문제예요.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처럼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서 인사 검증을 해서 채택을 못하거나 반대가 많으면은 그대로 자동 부결,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미국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바꿔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면서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민들께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정권 바뀌면 다들 그런 임명 권력의 달콤한 걸 한번 누리고 싶어서 그때는 또 막 공격하다가 또 수비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더 나가서 이거 전부 다 이 표절과 관련된 다 예,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국민들은 이런 게 속시원하게 알고 싶어 하세요. 자, 예, 우리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좀 더 강론해서 그럼 첫 번째 왜 검증, 표절 등 연구 부정 행위 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냐? 생선 가게에 지금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에 맡긴 꼴입니다. 소속기관에 사기로 했어요. 한국연구제자나 교육부에 아무리 민원 넣어봤자 결국은 그 대학 교수 대학으로 갑니다. 대학은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절대 동료 교수 잘 못 잘라요. 정치적으로 거기도 조그만 정치판입니다. 총장이나 재단에 밑보인 사람은 정치적 희생양은 조그만 것 트시 잡고 표절 자를 수 있고 오히려 제보자가 밑보이면 제보자에게 자, 뒤집어쓰는 현택수 예, 원장님, 지금 우리가 좀 오늘 특별하게 좀 복잡한 예. 사정입니다. 시간도 좀 늦은 시간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예. 뭐 자세하게 들으면 더 도움이 되기야 하겠지만은 정말 잘 요지 위주로 짧게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좀 해주시고요. 대학과 교육부가 저는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오늘 서울대 진실위원회 이걸 봐도 얼마나 지금 표절의 개념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왔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 국민 앞에 지금 폭로하는 겁니다. 표절의 개념이 지금 여기서 자의적으로 막 만들고 있어요. 점점 교육부하고 이 서울대가 표절 못하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표절의 개념은 뭐냐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여기서요. 표절의 개념은 역시 외국의 어학사전입니다. 메리엄 웨스터 어학사전. 다른 사람의 단어나 생각을 사용하면서 그 사람을 언급하지 않는 행위예요. 근데 교육부도 2007년도에 만들었을 때 아주 심플하고 정확했어요. 뭐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예요. 근데 지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15년도에 바뀌었는지 보니까 여기다가 가진 형용사 수식어를 다 붙였습니다. 정말 이건 국민들이 알아야 돼.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나라 교육 망하고 한번만 우리 보세요. 현택수 죄송합니다. 이거 마지막 기회 저도 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침부터 왔는데요. 머리서 일반적 지식이 아닌이라는 말이 일반적이라는 말은 같이 논쟁이 할 수 있는 말을 붙였어요. 2015년도에 지금 교육부 훈령이 지침에 또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뭐 독창적이라는 말을 또 집어넣었어요. 이거 독창적 아니냐? 엄청난 이거 시비거리 싸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적절한 인용. 그다음에 더 나가서 자신의 건이냐 이런 식의 수식어를 또 붙였습니다. 자, 현택수 이거는요 원장님, 원래 표절 개념에 다 안 맞는 겁니다. 현택수 원장님, 예. 이에서 보십시오. 그래서 서울대가 나온 현택수 것도 원장님, 마치 자기 잠깐. 것처럼 죄송합니다. 예, 현택수 원장님. 이거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가장 객관적인 표절 개념입니다. 자기 것처럼 가장하라는 말을 왜 집어넣습니까? 자기 것처럼 가장하는 말 필요 없어요. 적절한 인용하고 언급한 건 남의 힘을 언급하지 않으면은 그거 표절입니다. 아주 심플한 걸 이렇게 10년 동안에 싹 변질 왜곡됐어요. 그 다음에 왜 서울대 진실위원회에 표절한 개념 현택수 단어가 원장님. 없는지 아십니까? 부적절한 행위를 받겠어요.
저 국민 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단순한 증인이 아니에요. 예. 자, 법적 기관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자, 현택수 보세요. 원장님. 정확한 현택수 원장님 저 발언 표절 중지해 개념이 보세요. 발언 표절 중지해 개념이 보세요. 없고 표절 개념이 없고 왜 부적절한 여기 있어요? 불륜. 자, 불륜. 우리가 불륜했는데 자, 불륜 말 안 하고 조용히 하시고. 부적절한 관계라고 얘기하는 현택수 겁니다. 원장님. 몇 번을 제가 지금 불렀는데 계속 진행을 합니까? 그 부분을.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무리 이제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서를 뒤집어 가면서까지 지금 기회를 드린 건데 저희들도 오래 기다리시고 발언을 충분히 못 오신 것 같아서 기회를 드린 건데 또 저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도 이해를 하시면서 발언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 또 도리지요. 그 네. 부분이. 자, 세 분 증인들께서는 아니 잠깐. 자, 그만하시고 잠깐. 네, 해 주십시오. 가만히 있어. 어떤 증인한테 지금 하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본 질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 김민규 의원님 차례란 말이에요 지금이? 아니 저거 끝나시고 해야지 저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증인분들에 대해서 질의하신다면 질의하고 정의할 테니까 질의하세요. 자, 시간 5분 더 드리세요. 예,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분 더 드리세요. 현택수 원장님. 네. 예, 지금 발언하셨죠. 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신 적 있죠? 네. 언제 그만두셨어요? 2013년 그만뒀습니다. 몇 년 근무하셨어요? 16년이요. 그만두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대학에 접해있는 표절 문제를 제가 10년 동안 꾸준하게 지적해가지고 동료 교수 및 뭐 총장 등등 미운 털이를 닦여서 그랬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 옆에 나오신 다른 세 분의 증인들과는 전혀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죠? 견해가 이상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견해가 다른 거죠. 아닙니다. 이거 자, 같이 논쟁이 아닙니다.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 받으셨어요? 아니요. 전략 공천 됐다가 나중에 취소됐죠? 네. 어느 정당입니까? 국민의당입니다. 그럼 정치인이네요. 아니죠. 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 그 시기 지금 자료 제출 문제로 정회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자료 제출 문제가 충족된 이후에 속개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후보자 포함해서 교육부에 그동안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까지 서둘러서 내주시고 못 내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달라 이거예요. 뭐 개인정보 등 어떤 개인 신상에 관련돼서 법리상 제출할 수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사실상 자료가 소멸되어서 못 낸다든지 이 사유를 분명히 해서 요구된 모든 자료, 그동안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와 함께 오늘 회의가 진행되면서 개별 의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자료 요구했던 사항들을 전체를 파악해서 이렇게 허위로 숫자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가 전부 제출돼서 회의를 속개할 수 있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이라면 그동안 살아오신 30년의 사회활동 이력들은 다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모면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저 그냥 오늘만 넘기자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건 대국민 기만입니다. 전자면 본인이 진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동지들에 대한 배신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노동자들이 모인 곳이어서 그렇게 축사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노동자들은 아직도 후보자께서 주신 그 축사의 내용, 격려사의 내용대로 사회주의의 환상,
반제투쟁의 환상, 신념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후보자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본인이 하신 말씀이세요.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민주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던 민주진보운동을 희화하고 스스로 무능 정권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어 왔습니다. 본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인께서 사회운동가로 주장했던 한미 FTA 반대, 한미 동맹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불투명성, 본인보다 불선명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 청문회에서는 본인이 모든 말을 다 뒤집어서 일부 언론에서는 김상곤 후보자의 전향이라고까지 이 언론에 나고 있는데 도대체 진짜 김상곤이라는 분의 의식의 구조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오늘을 모면하시기 위해서 답변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30년의 경력, 본인이 해왔던 모든 말, 글, 단체 활동, 이름 올렸던 성명, 그게 다 가짜입니까? 간단하게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그동안 활동해온 것은 학자적인 양식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본주의 경영학자로서 우리 한국 자본주의가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육 담당자로서 그동안 경기도 교육감을 했던 것을 경험으로 해서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학자적 소신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학자적 소신이 그 사회운동할 때로 이어졌던 그 학자적 소신이 그러면 오늘 이 인사청문회 이 장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쉽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아까 그 답변 중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행정을 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내일 전교조를 위시해서 총파업 투쟁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 간식으로 대체하겠다. 급식 못 나간다. 이런 통지문 보낸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연가투쟁, 교원의 연가투쟁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의 입장이 그동안 뭐였습니까? 합법이었습니까? 불법이었습니까? 모르세요? 그동안에 뭐 교육부에서 조치를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한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교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법 위반 사항으로 해서 징계 대상입니다. 징계하시겠어요? 교육부 장관 되시면 이런 경우에 징계하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 답변하세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제 교육부 당국자에게 문의를 했었는데 이번 정교조 참여 문제는 연가투쟁이란 표현이 없이 그리고 강요가 없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답이 잘못해서 만약에 아니요 지금 그 답을 교육부 관계자한테 받으셨다면 자, 전희경 의원님 이따 추가 질의하시는 거죠. 후보자한테 그런 답변을 드렸는지 실명되십시오. 중요한 사안입니다. 실명 불편해 주십시오. 어느 공무원입니까? 저도 누군지는 이름을 모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그걸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네. 기조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교육부 기조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자,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께 지금 현재 교육부가 가진 입장, 지금까지 기존의 입장과 전혀 상반된 내용의 답변을 해준 교육부 공무원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확인하십시오. 자,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이 아니고 교육부 공무원을 되셨어요, 후보자님. 참 무책임하십니다.
자, 우리 전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 지금까지 진행한 중에서 유일하게 1분을 추가로 마이크를 넣어드렸는데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뭐 이해하고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 연결성을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맥락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랬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뭐 그런 기대들을 많이 갖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교육부 장관 검증에 참여해 주신 우리 그 현택수 원장님 그리고 한상희 교수님, 유행복 교수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상곤 후보자님 그 인사청문회의 주요한 그 논점이 보니까 이제 논문 표절 문제, 사상 검증, 뭐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사회주의자냐 인정해라, 뭐 이렇게까지 지금 사상 검증을 하고 계신데 이 두 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색깔론, 이런 이념 공세, 사상 검증 이걸 이 국회에서 들어야 되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라는 곳은 국민들께서 익히 봐오셨듯이 시끄러운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첨예한 갈등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국회다 보니까 국회는 늘 시끄럽습니다. 갑론을박하고 논쟁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갑론을박하고 논쟁하는 것의 커다란 전제 조건이 뭐냐면 국회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한번 걸러줘야 됩니다. 어디 특정한 특정인의 발언 또는 특정 기관의 주장 이것을 여과 없이 국회의원이 막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연구진실성 검증센터라는 곳에서 2014년도에 최초로 문제 제기했던 이것을 근거로 지금 이 지루한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떤 공신력도 없고 어떠한 검증을 받은 적도 없는 그런 개인이 만든 이 검증센터라는 곳에서 논문 표절을 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책임질 수장을 앉혀놓고 이 국민들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교육 정책, 교육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부족한데 저는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상인 교수님, 예. 지금 오늘 쭉 지켜보셨듯이 우리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논문 표절 의혹을 쭉 듣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중복 게재 논란에 대해서도 쭉 듣고 계실 겁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학계에서는 타인의 저작물과 단순히 문구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표절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네, 뿐만 아니라 인용의 맥락, 중요성을 따져가지고 표절 여부를 판단해야지 네. 문구만 같다 그래가지고 표절로 몰아붙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이 표절 판단 기준은 학문마다 다 틀릴 수도 있고 핵심적 부분에서 발생했냐 안 했냐 이것까지 고려를 네. 해야 된다는 게 중론이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교수님께 질문하셨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표절의 문제는요. 그거는 학술 분야의 내부 직업윤리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약속이지 그것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인 판단의 대상으로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표절의 기준이라든지 판정 기준이라든지 판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그 학술 영역 또는 학술을 제도한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또는 학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다른 것은 그 나름의 학문적인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 가면서 그러니까 내부적인 규율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그 검정센터라는 그런 개인적인 기관이 이제 그 뭐 특정한 학자 또는 특정한 그 글을 가지고 이제 표제자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한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거기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이 헌법기관인 이 현실을 확인해 본 결과 57개 자료가 미제출됐고요. 김석기 의원 사무실에 66건을 요구했는데 교육부에서는 5건이 미제출이다 했는데 21건이에요. 나경원 의원 교육부에서는 3건인데 7개 자료가 미제출돼 있고요. 이은재 의원은 무려 교육부에서는 11개 자료만 제출이 안 됐다고 했는데 50개 자료가 미제출이 됐어요. 이장우 의원 13개, 이종비 의원 20개, 이철규 의원 36개, 전희경 12개, 조은현 17개, 한석현 7개, 무려 256개나 차이가 나요. 이걸 누가 배포한 거예요? 저는 이 지금까지 청문회 5년 동안 하고도 다른 청문회 지켜봅니다만은 어떻게 이런 직계표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이거 확인한 다음에 회의 진행시켜 주십시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잘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저기 아마도 신상 관련 그 미제출 목록은 별도로 제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좀 아마 차이가 좀 있는 모양인데요. 무슨 말씀이야? 여기 청문회 요구자료 제출 현황이라고 해서 직계표가 왜 제가 오전에 전체 의원수 요청 건수하고 미제출 현황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불과 4시간 만에 이런 자료를 제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 국회를 뭘 보는 거예요? 네? 자료를 차라리 제출을 안 하면 우리가 독촉하다가 늘 우리 정부에서 해왔던 식으로 버티고 끝나면 그만이겠죠. 근데 이것을 허위 자료를 좀 제출한 거예요. 허위 자료를. 이 말이 됩니까? 이래서 어떻게 청문회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저희들이 어렵게 뭐 청문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요구 자료 제출 현황 자체를 갖다가 조작을 해서 올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자, 염동열 간사님 잠깐만요. 야, 요 관계는 지금 우리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도 우리 행정실과 우리 교육부 간에 만나가지고 확인을 해서 사실 아니 답변을 들을 게 아니라 아니 그래도 이 숫자가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요 관계를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저 교육부하고 만나가지고 확인을 좀 해서 바로 보고를 해주세요. 이 문제를. 예. 거듭 뭐 자료를 여튼 분명히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뭐 근거를 좀 제출을 해주고 아니면은 또 사실상 제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정확하게 소명을 해서 자료 제출을 가지고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히 해주시고 우리 그 전문위원실과 교육부 그 담당 부서 간에 확인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넘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자, 하여튼 여기에서 어떤 뭐 오류나 착오가 있는지는 확인을 한 다음에 아니 질의는 하면서 확인한 다음에 그 확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잠깐만 협조해 주세요. 자, 잠깐만.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자라는 게 아니고 확인을 지금 시켰으니까 그 확인 결과를 보고 아니 그러니까 확인 결과는 이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우리 그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하는 거니까 자또 그걸 들어보고 1차 확인한 결과를 들어보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하길 테니까 예. 예, 그럼 뭐 오늘 뭐 이게 바로 끝나는 거 아니니까 좀 여유 가지고 마음 가지고 오세요. 자, 다음에는 표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기다려요. 네, 후보자님,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그 존경하는 장정숙 의원님이 질의하시던 부분을 이어서 같은 부분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전국 각지에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제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수능 절대평가 부분,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학의 서열화, 어떤 대학, 어떤 학과에 들어가면 직업이 보장되고 취업이 보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시에 목을 맬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방법이 뭐 정시라면 수능 성적으로 되겠지만 수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그 스펙도 쌓아야 되고 뭐 대회도 나가야 되고 또 자소서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되고, 그런데 거기엔 부모의 직업이 표현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들께서 조금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님에 대한 어떤 불안을 많이 표현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그 지금 특히 중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아주 민감하게 지금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 이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는 것이 전제가 되긴 하겠지만 이 부분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 대학 입시에 있어서 어떻게 공정성 확보를 하실 수 있는지, 특히 일부에서는 정시에 대한 애착, 정시는 재기, 패자부활전의 기회도 된다. 고등학교에서 망친 학생, 사고 척과는 문제가 있었던 학생, 혹은 뭐 늦게 만학도들도 정시가 있으면 도전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없애버리고 전부 수시로 가면 고등학교 3학년 아주 선생님한테 성적 잘 받고 잘 다닌 학생들만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명쾌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 입시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느냐 하는 문제와 고등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충실하게 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기본적인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선진교육국의 일반적인 입시 경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단계적으로 나가야 될 때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에서 이제 수능의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방향, 그리고 이제 수능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차 좀 해소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고, 수시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제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학 입시 단순화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종합전형, 그리고 이제 또 학과전형,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논술과 특기자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체능 특기자는 특기자로 유지하고, 그러나 이제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특기자 부분은 논술과 특기자 전형, 이것은 해소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게 또 사교육에 대한 부담, 그리고 교육 불평등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한계를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도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생활 기록부 이 자체도 스펙으로 따로 쌓아야 될 부분들은 극도로 제한하는, 그러면서 그야말로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반영되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이란 것은 이번 8월에 확 정시가 다 없어지는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면밀히 학부모들의 의견도 반영하시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나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거치는 것입니까? 지금 이번 8월에는 2021학년도 이제 정시 수능을 어떻게 할 건가를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8월이 되기 전에 이미 한국사는 그동안에 절대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어를 금년부터 절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3년 후에는 얼마나 절대평가를 확대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판단하는 작업이 남아 있거든요. 네, 일단 그러면 정시 20%는 일단 유지가 현재 되어 있는 그대로이고요. 아직 변경할 계획이
대학마다 수시하고 정시의 비중은 대학이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내년에는 수시 비중이 73.7%로 지금 잡혀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정시 비중입니다. 그래서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곤 후보자님. 계속되는 그 부적격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 시간까지 청문회를 이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께서는 지금까지 글쎄요, 좋기 30년 되는 본인의 사회운동 경력, 거기서 본인이 주장했던 그 본인의 주장과 주의, 소신을 과감없이 교육부 장관, 부총리라는 직을 위해서 비틀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학자로서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회운동가로서는 어떤가? 그것마저도 본인이 이렇게 철저하게 부정할 수 있는가? 정말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이 후보자의 진심이라면 국회에서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통계 숫자까지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박사 논문이나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그 학술의 기본을 충실하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개념이라든지 또는 사적인 배경이라든지 또는 일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착실하게 충실하게 정리하도록 강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 일반적인 지식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학위 논문 과정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포괄적으로 그렇게 그 도입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아무런 맥락의 고려도 없이 단순히 글자가 몇 개 일치한다 또는 따옴표 몇 개가 없다. 이것만으로 표절이라고 그 단정하는 것은 이것은 학술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자료 제출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부 그 답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그 염동열 간사님께서 그 문제 제기했던 그 미제출 숫자가 맞지 않다라는 문제. 저는 금방 우리 전문위원실로부터 보고는 좀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교육부의 그 자료 제출을 주관하는 부서에 책임 있는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누가 나서겠어요? 답변 쓰기. 아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 질의 끝나고 다시 정리 중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곽상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중남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후보자께서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세요. 2006년도에 노사정 합의안을 철회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라. 총파업 투쟁의 구속과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교수들은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해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회견문에 후보자가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불법 시위를 벌인 민노총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 다 됐습니다. 이 불법 시위에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해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후보자가 법치주의를 이행하겠다는 교육부 장관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본인과 노선이 다른데도 후보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제도권 내에 진입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겠다는 얘기인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진 후보자라면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후보자는 사퇴해야 됩니다. 후보자는 2005년도 광복 60전을 맞아서 또다시 우리 사회를 보는 삐뚤어진 시각을 또 한번 드러낸 게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지난 60년간 한국 역사는 한미동맹으로 지탱되어 왔다. 우리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쭉 가다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적대와 공포, 편협과 맹목, 종속과 불평등의 세월은 지난 60년으로 끝나야 한다는 이런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실 한미방위제약도 헌법에 의해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데 후보자는 기존에는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하다 오늘 청문회에 와서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신을 또 바꾸는 것 같습니다. 학자로서 지금껏 지내온 소신을 바꿔가지고 이렇게까지 장관이 되고 싶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꿨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할 때는 불평등하고 군사적인 한미 관계를 평화적인 것으로 재정립할 때야 비로소 새로운 강복이 찾아온다는 이런 그럴듯한 이유를 들이대고서 한미 동맹도 폐기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갑자기 이렇게 바꾸니까 저도 어리둥절합니다. 후보자가 소신을 정말 이거 실정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존중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건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장관직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느냐. 학자적인 양심도 항복론적인 소신도 없고 장관이 되고 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러시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지난번에 문정인 특보라는 분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은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할 수 있다고 해서 파문이니까 학자로서 개인적인 견해라고 하면서 선을 한번 그은 일이 있습니다. 후보자도 이제 그 한미동맹도 존중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이라도 하셨다고 하면은 이런 생각들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장관직을 사퇴하고 개인적인 소신을 이렇게 필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또 정교조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실정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가투쟁 얘기했습니다만 2016년도에 조태 연가 형식으로